국정조사, 이 거부권 정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정조사 해보자. 그리고 비교섭 단체의 비쟁점 민생 법안, 비교섭 단체 법안들도 좀 우리가 좀 더 보겠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의결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수단인데 지금 현재로는 야당이 전부 다 힘을 합쳐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최수근 해병 관련해서 특검법은 3명 정도가 이탈했다고 보여지는 양상이 보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이탈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진실을 밝히는 문제고요.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대통령실의 연관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반박이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물론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긴 했지만 특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여왔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으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공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야당이 이거 만약에 이번에도 또 의결이 안 되면요. 또 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더 강력하게? 당연하죠. 왜냐면 새로운 사실이 점점 나오니까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명시된 것도 이종호 씨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검법이 그 들어간 거거든요. 조사하고 수사하고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그 말은 이걸 그냥 덮고 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6당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다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저는요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더 많은 숫자가 이제는 이탈표로 표현될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앞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제 발의된 법안 중에 하나가 김여사 특검법,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법안, 양평고속도로, 이게 김여사 특검법이고 한동훈 특검법도 지금 법사위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야당들이 6당이 한번 해보자, 7당이 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약간 좀 기류가 좀 다른 상황이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협조를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시점상 이게 적당하냐, 좀 더 수사를 좀 지켜본 다음에 좀 하자는 그런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개혁신당은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방송법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개혁신당 쪽에서는 약간 반대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와 동시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이번에 야6당이 모여가지고 합의한 내용 중에서 제일 밑에 깔린 그 사안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그 소수 정당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섭 단체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민주당이 거대하다 보니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 존재감을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법안을 내도 이거를 처리하기가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수 정당 입장에서 별로 지렛대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비쟁점 법안이나 이런 거 민생 법안들 소수 정당들이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법안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민주당도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이제 이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우리한테 맨날 거수기 역할만 강요할 게 아니고 우리도 좀 뭔가 역할을 하게 해달라 이런 게 조금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끌고 나가고자 하는 이제 주요 정치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대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의 그런 요구들도 부분적으로는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런 그 회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연속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어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새로 나온 들을 만한 얘기는 아마 국정조사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국정조사에서 뭘 다룰 것인지는 일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섭단체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완화하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논의는 했을 텐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교섭단체 지금 요건을 지금 완화하는 그 문제 놓고 지금 이제 특히
조국 혁신당 쪽에서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해줄 것처럼 하면서 별로 안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민주당은 늘 교섭단체 조건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지난번 지지난번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완화시켜 줄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소수정당들이 다 의문점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소수정당들 입장에서는 맞바꿔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화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노력들이 향후에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입법 강행만으로는 지금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청문회 지금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든 사안을 다 청문회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좀 재미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상황들을 끌고 가려면 역시 이제 국정조사를 이제 하게 되면 그런 이제 판을 계속 이제 열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의를 지금 한 것이고 다른 뭐 야당들 입장에서도 그와 관련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네. 최진봉 교수님, 일단은 야당끼리 이제 공조 강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로 만나보자 이런 데까지는 합의를 했고 또 개혁신당에서는 야 7당만 하는 게 아니라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잘 될까요? 예. 제가 볼 때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는. 그러나 뭐 본인이 원내대표도 모이자고 그러는데 안 오는 거는 뭐 저는 안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렇게 정치 단체들 예를 들면 정당들의 원내대표 함께 모여서 미리 얘기하고 대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요. 뭔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대화의 끈이 없어가지고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원내대표들이 어쨌든 원내 전체를 다 관할하고 원내 의견들을 정리하고 또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모인다고 하는 건 저는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심지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올 수만 있다면 와서 함께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이런 문제 이렇다고 논의도 해보고 이러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초청해도 안 올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야당이 저렇게 모이는 것은 의견이 뭐 각각의 법안에서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뭐 아니 어느 정당이 100% 모두 다 동의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렇게 정례적으로 만나는 건 저는 대단히 좋은 사인이다.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다른 당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그러면서 협상하고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가고 협력한 걸 협력하고 또 각자 할 건 각자 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은 결국 국회가 국민에게 뭔가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